아침마다 달걀을 드시나요? 아니면 간식처럼 달걀을 즐기시나요? 잠깐 멈춰보세요.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달걀에 대한 상식, 완전히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왜 74세의 한 여성분이 달걀 섭취를 중단한 후 걸을 수 없게 되었을까요? 반대로 하루에 달걀 4개씩 먹던 한 남성분은 왜 혈관이 막혀 응급실에 실려갔을까요? 어떤 분들은 달걀이 해롭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만병통치약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다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몸에 맞는 올바른 달걀 섭취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언제 피해야 하는지, 안전하게 조리하는 방법, 그리고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달걀 속 콜레스테롤입니다. 달걀 한 개에는 약 18016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많아 보이죠. 하지만 우리 몸은 매일 1000mg이 넘는 콜레스테롤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달걀을 한 개도 안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대한노인병학회 등 국내외 신뢰받는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에게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 달걀 등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건강하다면 달걀 하루 한 개는 근육, 뇌 건강, 활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콜레스테롤을 몸에서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달걀이라도 내 건강 상태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안전한 조리법입니다. 60대 이후 가장 위험한 게 식중독입니다. 특히 덜 익힌 달걀이나 생달걀에는 살모넬라균이 숨어 있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73세 최병호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생달걀을 마시면 힘이 난다는 정보를 보고 복식 영화처럼 매일 아침 생달걀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단 3일 만에 고열, 구토,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살모넬라 식중독, 병원에서 3일 동안 누워 계셨고 너무 약해져서 일어설 힘조차 없으셨다고 합니다. 달걀 껍데기뿐 아니라 속에도 세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숙이나 생달걀은 절대 피해야 하고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노른자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조리하세요. 안전하게 달걀을 먹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삶은 달걀. 물이 끓기 시작한 후 최소 10분 이상 삶으세요. 이러면 세균이 모두 죽고 노른자까지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계란찜. 젓가락으로 찔러서 노른자가 흐르지 않으면 완전히 익은 겁니다. 스크램블 에그. 윤기가 사라지고 완전히 익을 때까지 저어주세요. 절대 반숙 상태로 남기지 마세요. 혹시 집에서 마요네즈, 티라미수, 육회, 일본식 반숙 계란밥 등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60세 이상이시라면 이런 음식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반숙이나 생달걀이 들어가는데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래도 생달걀이 영양이 더 많지 않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달걀은 익혀 먹을 때 단백질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부드럽게 익혀 먹는 게 영양 흡수에 더 도움이 됩니다. 달걀이 근육을 만들고 기억력을 돕고 시력까지 지켜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놀라운 효능을 설명드리기 전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면 1번 댓글 남겨주세요. 달걀 한 개에는 약 6개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모든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그래서 계단 오르기, 장보기, 의자에서 손 안 짚고 일어나기조차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영양만 잘 챙기면 근육 감소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달걀만큼 저렴하게 근육을 지켜주는 음식도 드뭅니다. 달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뇌에서 신호를 또렷하게 전달해줍니다. 대한림상 영양학회지에 실린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식단에 콜린이 충분한 노인은 치매 등 기억력 저하 위험이 30%나 낮았습니다. 눈, 건강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달걀에는 루테인, 지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름은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성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눈이 뿌옇게 흐려지는 걸 막아줍니다. 실제로 노인 실명 원인 1위인 황반변성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콩이나 두부로도 단백질을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나요? 네, 식물성 단백질도 좋습니다. 하지만 달걀은 여러 가지 음식을 섞지 않아도 필수 영양소를 한 번에 다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혹시 달걀을 오래된 속설이나 오해 때문에 피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두려워할 음식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달걀을 얼마나 먹어야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달걀이 아무리 좋아도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먼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건강한 분이라면 하루에 1개 정도는 안전합니다. 일주일에 10개 정도, 대부분의 노년층에게 힘을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3, 4개 정도로 줄이고 달걀을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2개 정도로 제한하고 가능하다면 노른자보다는 흰자를 더 많이 드세요. 흰자는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습니다.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대부분 일주일에 1, 2개까지는 괜찮지만 개인 건강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달걀이 나쁜 게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달걀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같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콜레스테롤 균형에 도움이 되고 섬유질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양파, 피망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샐러드나 찐 채소에 올리브유를 조금 곁들이면 달걀 속 비타민 흡수를 더 도와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달걀을 베이컨, 치즈, 버터와 함께 드시면 맛은 좋지만 포화지방이 많아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한 고지방 식단에 케토식을 하는 젊은 분들은 달걀과 기름진 고기, 치즈를 함께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년층에게는 이런 식단이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겉으로 건강해 보여도 속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달걀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지만 내 몸 상태를 존중해야 합니다. 달걀은 도구입니다. 잘 활용하면 건강을 지키고 힘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달걀을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야기를 계속 듣고 계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달걀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고 싶다면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휴식을 취한 후 아침에는 우리 몸이 단백질 같은 영양소를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달걀을 먹으면 하루 종일 몸을 회복하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9세 박철수 어르신의 경험을 들어보세요. 예전에는 저녁에 달걀을 드셨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잠이 잘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로 달걀 한 개를 바꾼 후에는 소화도 잘 되고 아침부터 기운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노년기에는 이런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운동과도 연결해 볼까요?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근력 운동 등 관절과 근육을 지키는데 좋은 운동을 하신다면 달걀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전에는 삶은 달걀 한 개를 운동 1시간 전에 드세요. 운동 중에 힘이 빠지지 않고 어지러움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30분 이내에 달걀 한 개를 드세요. 근육 회복과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흔히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밤에 달걀을 먹으면 잠이 잘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음식은 그렇지만 달걀은 대부분의 노년층에게는 오히려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속쓰림, 불면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식으로 먹기보다는 몸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오전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언제 달걀을 드시나요? 아침, 점심, 저녁?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달걀을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 신선도 확인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보관 실수까지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달걀을 냉장고 문 쪽에 보관하시죠. 하지만 그곳이 가장 좋지 않은 자리입니다. 냉장고 문은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해서 세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달걀은 냉장고 안쪽 선반에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더 신선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보관해도 달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구입 후 3주 이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달걀이 신선한지 궁금할 때는 집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릇에 물을 담고 달걀을 살짝 넣어보세요. 바닥에 가라앉으면 신선한 것이고 떠오르면 오래된 것입니다. 또 하나, 달걀을 깨봤을 때 노른자가 동그랗고 탱탱하면 신선한 것이고 납작하고 퍼져 있으면 이미 신선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달걀을 미리 씻어서 보관하시는데 사실 달걀에는 자연스러운 보호막이 있어서 세균이 들어가는 걸 막아줍니다. 미리 씻으면 이 보호막이 사라져 오히려 세균이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용 직전에만 씻는 게 안전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달걀을 더 신선하게, 내 건강을 더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이제 몸이 아프거나 약을 먹고 있거나 소화가 약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술 후 회복 중이거나 감기에 걸렸거나 심장이나 혈당약을 드시는 경우에도 달걀은 여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몸이 회복 중일 때는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무거운 음식은 소화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부드러운 계란찜이나 달걀죽처럼 소화가 쉬운 음식으로 드세요. 입맛이 없거나 씹는 게 힘든 분들은 완전히 익힌 달걀을 숟가락으로 으깨서 두부나 국과 함께 드시면 부드럽고 부담 없이 영양을 챙길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따뜻한 달걀국이나 달걀죽이 속을 달래주고 면역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달걀처럼 건강한 음식도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혈액근고약 아파린 등을 드시는 분들은 달걀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달걀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식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주치의와 상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당뇨약을 드신다면 달걀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흰빵 대신 달걀을 드시면
혈당 변동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몸이 다르니 변화를 잘 관찰하시고 궁금한 점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어떤 분들은 음식이 약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음식과 약의 상호작용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그냥 전화 한 통이라도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미리 확인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내 몸을 지키는 길입니다. 만약 회복 중이시거나 정기적으로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예전만큼 소화가 잘 안 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달걀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 부드럽고 친절한 방법으로 준비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제 달걀을 먹을 때 흔히 겪는 부작용들, 예를 들어 더부룩함이나 변비 같은 문제, 그리고 이런 증상 없이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 먹을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건강한 음식이라도 나이가 들수록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대부분의 경우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달걀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드시나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너무 빨리 먹거나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어서 생깁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고 식사 시간도 여유 있게 가지세요. 이렇게 하면 위장이 과로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소화가 예민하신 분들은 한 번에 1개 이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신다면 달걀 자체에는 식이섬유가 없기 때문에 채소 없이 달걀만 먹으면 소화가 더뎌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달걀을 드실 때 시금치나 토마토, 아보카도와 같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곁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장 운동이 원활해지고 속이 막히는 느낌도 줄어듭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가요? 드물지만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달걀에 민감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달걀을 먹고 가려움, 입술이 붓거나 이상한 발진이 생기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에 문의하세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장이나 간이 약하신 분들은 달걀의 단백질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완전히 끊기보다는 주치의와 상의해서 양을 조절하거나 노른자 대신 흰자만 드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제 달걀과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조합도 알아볼까요? 생각보다 의외의 음식들이 있습니다. 녹차,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달걀 속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즉, 달걀의 중요한 영양소를 몸이 제대로 못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유. 일부 분들은 달걀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 우유 없이 달걀을 드셔보세요. 달콤한 과일이지만 달걀과 함께 먹으면 소화가 더디고 속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달걀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토마토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세포를 보호해줍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어 달걀 단백질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브로콜리는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많아 소화와 면역력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혹시 달걀을 먹고 속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다면 달걀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몸이 조금만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니 이제는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아시겠죠? 그럼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일주일에 어떻게 달걀을 먹으면 좋을지 간단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번,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실천하는 일주일 달걀 식단을 소개합니다. 일주일 내내 꾸준히 단백질을 공급하면서
식사에 변화를 주어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의 삶은 달걀 한 개로 시작하세요. 소화에 부담 없고 든든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점심에 부드러운 계란찜을 드세요. 속도 편하고 만족감도 큽니다. 토요일, 스크램블 에그에 잘게 썬 채소나 부드러운 두부를 섞어보세요. 일요일, 하루는 쉬어가세요. 달걀 대신 다른 음식으로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6일은 영양을 챙기고 하루는 쉬어가는 리듬을 만들면 꾸준히 실천하기 쉽습니다. 만약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이 있다면 더 천천히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격일로 한 개씩 항상 기름이나 무거운 토핑 없이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세요. 맛이 질릴까 걱정된다면 이런 건강한 조합을 시도해보세요. 시금치나 청경채와 함께 달걀을 볶아 드세요. 빠르고 간편하면서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미역국에 달걀을 풀어 넣으면 따뜻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새우와 버섯을 넣은 계란찜은 가볍고 감칠맛도 뛰어납니다. 복잡한 주방기구나 어려운 레시피가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작은 변화를 주면 식사도 즐겁고 몸도 든든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매일 먹으면 질리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매번 같은 맛과 식감이라면 질릴 수 있지만 채소를 바꾼다든지 조리법을 조금씩 바꾸면 오히려 새로운 습관이 즐거워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달걀을 식단에 잘 활용해서 기분, 수면, 혈당까지 좋아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변화가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논문이나 책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에서 나옵니다. 저 역시 수년간 달걀 하루 한 개라는 작은 변화가 수면, 기분, 에너지, 혈당까지 개선하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70대 초반에 안말순 어르신은 기운이 없고 식욕도 떨어져 하루 종일 혼자 앉아 계시기 일쑤였습니다. 가족들도 걱정이 많았죠. 처음에는 특별한 것 없이 아침마다 부드러운 반숙 달걀 한 개, 따뜻한 물, 그리고 약간의 채소를 곁들여 드시도록 했습니다. 몇 주 후 따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다시 웃으세요. 어제는 텃밭일도 같이 하셨어요. 몸에 필요한 영양소만 잘 공급해도 마음과 표정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8세 최영호 어르신은 새벽 2시만 되면 꼭 깨어 밤을 제대로 못 넘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수면제 대신 저녁 식사에 가벼운 계란찜을 추가해보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무거운 음식 없이 단백질만 살짝 보충하는 거죠. 2주 만에 다시 오셔서 이제 밤새 푹 잡니다. 라고 웃으셨습니다. 배가 무겁거나 소화가 안 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72세 김봉수 어르신은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아침마다 식빵에 잼을 발라 드셨는데 달걀과 아보카도 반개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도전해보셨고 3개월 후 혈당 수치가 10포인트나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 오후에 처지는 느낌이 사라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75세 정순남 어르신은 큰 낙상 사고 이후 근육이 약해져 혼자 일어나기도 힘드셨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2번 부드러운 계란찜부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식사마다 단백질을 추가했고 특히 달걀을 중심으로 소화 부담 없이 영양을 보충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걷게 되었고 1년 뒤에는 시장도 혼자 다니고 이웃들과 웃으며
대화하실 만큼 자신감이 생기셨습니다. 달걀 때문만이 아니라 다시 힘이 생긴다는 느낌이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꾸준함과 인내, 그리고 내 몸을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달걀처럼 작지만 강한 한 가지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지 주차별로 기대할 수 있는 변화, 그리고 조급해지지 않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천하면서 경험한 변화입니다. 2주 정도 지나면 계단 오르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난간을 꽉 잡지 않아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집중력이 좋아지고 작은 일들이 더 잘 기억나거나 머리가 덜 멍한 느낌이 듭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실천하면 혈압, 콜레스테롤, 에너지 수준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작게 시작하고 천천히 늘리며 내 몸의 신호를 잘 듣는 것입니다. 건강하다면 하루 1개, 만성질환이 있다면 격일로 1개씩 시작하세요.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생달걀이나 반숙은 절대 피하세요. 노년층에게는 위험하니 꼭 완전히 익혀 드세요. 베이컨, 버터, 치즈처럼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지 마세요. 건강식이 오히려 무거운 식사가 됩니다. 한 번에 2개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소화에 부담만 줍니다. 늦은 밤에는 달걀을 피하세요. 소화가 느려지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달걀을 미리 깨서 보관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보호막이 사라져 세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달걀은 만병통치약도 기적의 음식도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먹으면 내 건강과 힘, 그리고 독립성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달걀을 잘 익혀 내 몸에 맞게 똑똑하게 드세요. 내 몸이 다시 건강해지고 힘이 생기고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가족, 친구, 형제, 부모님 등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적절한 때에 나누는 작은 정보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쉽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힘, 지혜, 그리고 존재감이 가족과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게, 든든하게 지내세요.